금융위원회가 방금 전 토스뱅크의 은행업 진출을 허가했습니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은 세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성재 기자. 네, 금융위원회입니다. 네, 토스뱅크가 결국 승인이 났군요. 그렇습니다. 토스뱅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았습니다.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토스뱅크에 대한 은행업 심사를 갖고 본 인가를 승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4월 카카오뱅크 인가 이후 약 4년 만에 새로운 인터넷 전문은행 허가입니다. 이에 따라 토스뱅크는 올 하반기, 빠르면 9월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 토스뱅크가 본격적으로 은행업을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네, 토스뱅크는 기존의 인터넷 은행들보다도 중저신용자 대출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 대출액을 올해 1,600억 원 규모까지 취급할 예정입니다. 토스뱅크 전체 대출액의 약 35%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 인터넷 은행들이 10에서 20%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린다. 앞서 이 카카오뱅크와 K뱅크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부실 위험도 있고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 부분이 가능할지 토스뱅크 측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다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토스뱅크는 토스를 비롯해 토스증권 등과 연계한 새로운 신용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평가해 상환 리스크를 낮추겠다는 겁니다. 실탄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모회사인 비바 리퍼블리카는 최근 약 5천억 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증자로 들어온 돈 대부분은 토스뱅크의 자본금으로 납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적어도 토스뱅크의 현재 자본금인 2,500억 원 수준과 유사한 규모의 자본금 확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토스뱅크 외에도 오늘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카카오페이의 보험업 진출에 대한 예비 허가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소식이 확인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금융당국이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 리퍼블리카의 은행업 진출을 허가하면서 인터넷 은행이 총 3개로 늘어났습니다. 우리 금융시장과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경제부 문성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문 기자, 네. 이 인터넷 은행이 하나 더 늘어났는데 네. 이용자들한테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단순히 숫자가 한 개 늘었다고 해서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혜택이라던가 편리성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는 사실 조금 의문입니다. 예. 하지만 시장에 진입하는 회사가 늘어나면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용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저금리 대출 상품과 같은 이런 미끼 상품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인터넷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런 금리와 편리성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실제 시민들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냥 농협이라든지 다른 일반 은행 쓰다가 네. K뱅크 쓰면서 그런 적금 이율도 되게 높고 일단 수수료 이런 것도 없고 한 게 되게 편리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편해요. 그리고 다른 은행이나 이런 데 가도 수수료 이런 거 전혀 없고 해가지고 되게 자주 쓰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관련 상품들도 되게 많아서 이번에 원래 그만 쓰려고 하다가 또 다른 적금들도 있어가지고 계속 쓰게 됐어요. 송금도 다른 앱보다 쓰기 좀 편리하고 보증금 대출도 얼마 나오는지 대략적으로 빨리 알 수 있어서 너무 편해서 카카오뱅크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앞서 들어보면 이제 토스뱅크도 카카오나 K뱅크처럼 중저신용자들 대출을 공략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네. 인터넷 은행들이 여기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넷 은행들이요, 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예전에 인허가를 받을 때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인터넷 은행들이 지난해 정책 중금리 상품인 사이돌 대출의 3분의 2가량을 3등급 이상 고신용자들에게 공급을 해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은 거죠. 이런 비판을 감안해서 최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은행들에게 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높이지 않으면 앞으로 신사업을 인허가 심사할 때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인터넷 은행들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이 표를 볼까요? 인터넷 은행들이 내놓은 2023년까지의 중금리 대출 비중 목표입니다. 카카오뱅크는요, 올해 20.8%에서 2023년까지 30%까지 늘리겠다. K뱅크는 올해 21.5%에서 2023년 32%까지 늘리겠다.
그리고 토스뱅크는 34.9%에서 2023년 44%까지 늘리겠다. 이런 목표까지 제시한 상황입니다. 네, 일종의 뭐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개념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단순히 이제 금융당국이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중금리 대출을 늘리는 건가요? 또 꼭 반드시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중금리 대출은요, 사실 기존 대출보다 금리가 높잖아요. 때문에 이제 대출 회수가 어려울 것 같은 어떤 그런 고객들만 잘 골라서 받을 수 있다면 분명히 수익성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그 청년을 비롯한 어떤 중저신용자들은 잠재 고객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미래 고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기회일 수도 있다 이런 거군요. 반대로 이 대출 부실이 나올 위험도 그만큼 높아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 이제 표를 또 이제 보실 텐데요.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등 4대 시중은행 모두 최근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줄였습니다. 네. 표를 한번 보실까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2016년 21.8%에서 지난해 16.9%로 줄였고요. 신한은행은 22.4%에서 16.1%로, 하나은행은 29%에서 17%로, 우리은행은 21.2%에서 13%로 이렇게 중금리 대출 비중을 줄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2010 코로나19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뭐 대출 회수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위험적인 대출을 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중금리 대출 비중을 늘릴 때 이런 위험성을 감안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경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터넷 은행들도 이런 위험을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시중은행들과 비교를 했을 때요. 인터넷 은행들의 가장 큰 장점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편리성 아닌가요? 뭐 모바일로 쉽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다. 그런 것도 있는데요. 이제 인터넷 은행 대부분이 사실 IT 회사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특히 통신이나 쇼핑, 이런 금융사에서 가지기 어려운 비금융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예. 이것도 한번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장점들을 활용을 해서요. 카카오뱅크는 지금까지 뭐 쌓아온 누적 데이터, 대출 신청 데이터에다가 카카오 계열사의 데이터를 더해서 독자적인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고 있고요. K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KT통신 데이터에 BC카드 데이터를 더해서 또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토스뱅크도 현재까지는 이제 뭐 구체적으로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1천만 명의 이용자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얻은 이용자 카드와 계좌 연결 데이터를 활용해서 독자적인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네. 토스뱅크가 만약에 출범하게 된다면 전체 이 인터넷 전문은행 가운데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금융시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는지도 혹시 짚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당장의 금융시장의 대단한 지갑 변동은 글쎄요. 아직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사실 본질적인 금융 서비스는 같거든요. 대출 여수신이라는. 하지만 접근하는 채널이 바뀌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예.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특히 이 코로나19가 이런 현상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고요. 때문에 시중은행들도 인터넷 은행을 만들고 또 자회사로 두는 것에 대해 굉장히 큰 관심을 두고 있다는 보도가 일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예. 때문에 이 비대면 채널을 얼마만큼 잘 활용하느냐가 어떤 시중은행 그리고 인터넷 은행들의 성패를 좌우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인터넷은행 출범에 대한 소식 정치경제부 문성필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